오늘은 이런 재판, 저런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죄인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경천애인,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투철하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 교육은 나에게 항상 겸손함을 요구했고, 그런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사고의 끝에 나는 나 자신이 결코 한순간도 잘난 체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검사로 재직하는 10수년 동안 피의자를 조사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 없는 공직자, 그리고 과분하게도 중직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도 교화되어 건강한 일반인으로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전혀 나무랄 데 없는 일반인도 순간적인 잘못으로 죄인이라는 굴레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변호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접견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아내도 있고 아들과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제명은 공무집행방해였고 그 혐의는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무리 없이 석방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쉽게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다 보니 현행범 체포 과정의 불법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자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석방되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죄를 범한 바 있는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은 죄가 체포 사유가 되는 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석방시켜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과자니까 당연히 체포되어 마땅하다는 그런, 아직도 이 땅에는 그런 편견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자는 항상 울어야만 하는가? 일반인이었다면 즉시 훈방 조치하고 말았을 사건을 담당 경찰도 검사도 1심 판사도 외면한 채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항소심에서 겨우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를 수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하게 만든 경우였습니다. 공무원의 기계적인 업무 처리가 자칫 일반인에게는 씻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 국적의 공무원 아내를 둔 김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중국 현지인과의 거래가 많았고 김 대표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간 조선족 이하목에는 물건의 흠을 트집 잡아 김 대표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김 대표는 자신이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여 변호인 없이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거래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통상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 씨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였는지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형사상 사기로 김 대표를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고소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기소가 되었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판사의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등 차분하게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선고일에 예상치 못했던 실형 1년이라는 징역형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날벼락과 같은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수원구치소에서 변호사가 처음 만나본
김 대표는 거의 인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는 사람을 경계하며 말하기조차 망설일 만큼 상실감이 큰 상태로 보였고 두 번, 세 번 접견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충분한 변론을 했고 3개월 정도 천신만고 끝에 재판이 끝나고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 법정 구속, 2심 무죄의 결과였습니다. 구속 180 만에 김 씨는 석방되었습니다. 당사자인 김 대표는 지옥과 천국을 넘나드는 경험을 한 것일 겁니다. 억울함을 풀긴 했지만 무고한 자신이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던 지난날은 떨쳐버릴 수 없는 악몽이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줘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간에 펼쳐진 공권력의 오만과 무례함은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재판은 정의를 지향하지만 모든 재판이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오판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래서 3심 제도가 있고 상급 법원이 존재합니다. 하급 법원이라고 반드시 오판을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 법원이라고 반드시 올바른 재판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의 재판 제도에는 이렇듯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은 대부분 정의를 지향합니다. 악의적인 오판이 아닌 이상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